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바이너리 커넥트입니다. 2015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16년 개정된 버전을 읽었습니다. 우선 개요부터 살펴보면 DNN은 다양한 분야에서 쏘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GPU의 빠른 연산 속도 덕분이다. 앞으로는 더 빠른 연산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딥러닝 전용 하드웨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며, 웨이트를 두 개의 값으로만 제한하는 바이너리 웨이트는 곱셈 연산을 단순 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딥러닝 특화 하드웨어에 큰 이점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너리 커넥트를 제한하며 이는 포워드,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즈에서 바이너리 웨이트를 사용하고 그레디언트가 누적되는 저장된 웨이트에서는 프리시전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인트로덕션에서는 개요와 마찬가지로 딥러닝 발전을 이끈 GPU 활용과 여전히 부족한 연산 능력으로 인한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이너리 커넥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딥러닝 연산의 대부분은 순전파나 역전파에서 곱셈 연산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순전파나 역전파에서 사용되는 웨이트를 이진으로 제한하여 이 곱셈 연산의 필요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바이너리 커넥트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GD,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SGD는 각 미니 배치에 따라 점진적으로 최적점을 향해 찾아갑니다. 각각의 미니 배치가 가리키는 방향은 최종적으로 찾아야 하는 글로벌 옵티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누적의 평균은 최적점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인 실수 웨이트를 바이너리 등의 형태로 이산화하는 것은 일종의 노이즈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연산 결과를 충분한 프리시전에 누적하도록 함으로써 최적점을 찾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이즈 웨이트가 모델의 일반화를 돕는 정교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드롭 커넥트가 프로퍼게이션 중에 웨이트의 절반을 제거함으로써 정교화를 수행하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장되는 웨이트를 충분히 높은 프리시전에서 저장하기만 한다면 프로퍼게이션 중에 웨이트를 이진화하여 학습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엔 바이너리 커넥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커넥트는 순전파나 역전파 과정에서 웨이트를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제한하고 이를 통해 많은 곱셈 연산이 단순한 덧셈 혹은 뺄셈 연산으로 대체됩니다. 여기서 웨이트를 이진화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한하는데 디터미니스틱과 스토캐스틱이 있습니다. 디터미니스틱, 결정적 방법은 단순히 웨이트가 0 이상이면 플러스 1로 미만이면 마이너스 1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확률적 방법은 이보다는 좀 더 정교한 방식인데 하드 시그모이드를 활용하여 실수 웨이트의 크기에 비례하여 바이너리 웨이트가 플러스 1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드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일반적인 시그모이드와는 다르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며 이를 통해 보다 구현과 연산을 쉽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진화 방식을 채택하여 모델 훈련은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순전파로 우선 각 웨이트를 이진화하고 입력이 각 레이어를 거쳐 출력으로 나올 때까지 연산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역전파로 출력에서 역으로 첫 번째 히든 레이어까지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은 파라미터 업데이트로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이용하여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때에는 바이너리 웨이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훈련이 끝나고 웨이트의 부호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웨이트는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로 변환되어 연산되기 때문에 값의 크기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래쪽의 이 그래프는 엠니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의 첫 번째 레이어에서 웨이트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누적된 웨이트는 실수 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히스토그램에서 웨이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없는데 바이너리 커넥트에서는 실수 웨이트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결국 이진화 과정에서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로 변환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웨이트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범위로 클리핑을 수행하였습니다. 바이너리 커넥트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은 정규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스토캐스틱, 확률적 이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웨이트가 이산화된 값으로 바뀌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기대값은 보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계산해 봤을 때 실수 웨이트가 0.6인 경우 확률적 이산화 과정을 거치면은 그 결과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겠지만은 그 기대값은 0.6으로 실수 웨이트와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이는 실수 웨이트가 마이너스 0.4나 혹은 그 외의 다른 값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미니 배치마다 이러한 이산화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를 노이즈로 하여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연된 바이너리 커넥트를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연된 모델의 바이너리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적 이진화 방식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후연된 모델의 실수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훈련 과정에서는 이진 웨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지만 추론에서는 속도 이점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확률적 이산화를 통해 나오는 여러 네트워크의 앙상블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결정적 이진화 방식으로 후연된 바이너리 커넥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방식, 확률적 이진화 방식으로 후연된 경우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 표와 같습니다. MNIST는 Permutation Invariance, 즉 각 픽셀의 위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CNN이 아닌 MLP를 이용하여 훈련하였고 CPAR10과 SBHN은 VGG와 유사한 CNN 구조를 만들어서 훈련하였습니다. 우선 MNIST를 훈련한 모델의 성능을 살펴보면 스토캐스틱 바이너리 커넥트는 어느 정도 정규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50% 드랍아웃한 경우에 비해서는 다소 약했습니다. 그리고 CPAR10을 훈련한 경우에는 여기서 빨간색 선이 레귤라이저가 없는 버전이고 녹색과 파란색이 각각 디터미니스틱 그리고 스토캐스틱 버전인데 점선 트레이닝 로스에서는 레귤라이저가 없는 버전에 비해서 늦게 수렴을 했으나 실선 밸리데이션을 비교했을 때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로스가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바이너리 커넥트를 통해 소타에 가까운 결과를 성취하고 곱셈 연산의 약 3분의 1을 제거하여 훈련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구를 다른 모델과 데이터셋으로 확장하고 웨이트 업데이트 연산에서의 곱셈 연산도 제거하는 것을 이후 연구 과제로 말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